AI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 아마 화려한 코드나 놀라운 결과물일 텐데요. 하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엔진이 돌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엔진, 그러니까 AI를 움직이는 전력과 데이터 센터에 숨겨진 위기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AI 성장의 가장 큰 위협은 뭘까요? 더 똑똑한 경쟁사의 알고리즘?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바로 전력과 열의 위기입니다. 자, 그럼 AI가 대체 얼마나 많은 전기를 먹어치우길래 위기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 엄청난 전력 수요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첨단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연산 능력, 이게 불과 몇 년 만에 무려 100만 배나 늘어났습니다. 이건 뭐 그냥 증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직으로 폭발하고 있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오픈 AI의 GPT 모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주는데요. GPT-1에서 시작해서 GPT-4, 그리고 곧 나올 GPT-5까지. 필요한 GPU 개수나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정말 천문학적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전엔 AI가 주로 텍스트만 다뤘잖아요. 지금은 텍스트는 기본이고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까지 다 처리하는 멀티모달 AI가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연산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당연히 전력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디지털 세상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물리적 장벽에 꽝 하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진 데이터 센터의 한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는 그냥 일반 데이터 센터를 좀 더 크게 만든 게 아니다. 이건 마치 가족용 쇄단 엔진이랑 로켓 부스터의 차이와 같다. 어때요? 비유가 확 와닿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반 자동차의 로켓 엔진을 그냥 달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거죠. 자, 숫자로 한번 볼까요? 120kW. 이게 뭐냐면요. 엔비디아의 최신 AI 시스템용 서버렉 딱 하나가 쓰는 전력량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불과 몇 년 전 일반 렉보다 10배 이상 많은 전기를 쓰는 거예요. 렉 하나가요. 아니,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면 그냥 데이터 센터를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글로벌 인프라의 거대한 병목 현상이 드러나거든요. 0.7%.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미국 버지니아 북부의 데이터 센터 공실률입니다. 0.7%. 이건 사실상 빈자리가 아예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운 좋게 땅을 구했다고 칩시다. 그럼 바로 지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전력망에 연결하기까지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옆으로, 즉 밖으로 확장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그럼 남은 방법은 하나죠. 바로 위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존 데이터 센터 내부의 인프라를 완전히 뜯어고쳐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거죠. 이 AI의 미래를 건 전투는 딱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력 공급과 열 관리.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두 가지를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먼저 전력 공급부터 보죠. AI 서비스는 단 1초도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N+1이라고 해서 그냥 백업 부품 하나 더 두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EN 이중화가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예 전력 시스템 전체를 거울처럼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2N 구조라는 건 만약에 한쪽 전력 시스템, 그러니까 A 사이드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완전히 독립된 B 사이드가 모든 걸 이어받는 겁니다. 다운타임 제로죠. 바로 이런 무중단 운영이 AI 시대가 요구하는 절대적인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전선은 바로 열입니다. 엄청난 전기를 쓰니까 당연히 엄청난 열이 나겠죠? 예전처럼 그냥 에어컨 바람 같은 차가운 공기를 불어넣는 공냉식으로는 이제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업계는 아주 빠르게 액체 냉각, 즉 수냉식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통적인 공냉식 시스템인데요. hot aisle, cold aisle이라고 해서 뜨거운 공기 통로랑 차가운 공기 통로를 분리하는 방식이에요.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설계였지만 지금 AI 칩들이 뿜어내는 열을 감당하기엔 솔직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런 차세대 냉각 시스템들입니다. 이 표에서 중요한 건 PU이라는 값이에요. 전력 사용 효율인데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겁니다. 공냉식이 1.6 정도인데 칩에 직접 액체를 흘려보내는 방식이나 아예 통째로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은 1.2, 심지어 1.05까지 떨어져요. 이건 그냥 더 좋은 수준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 면에서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전력과 냉각이라는 거대한 인프라가 완전히 바뀌면서 이 분야의 새로운 강자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물리적 토대를 만드는 그야말로 AI 미래의 설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죠. 아마 버티브, 이튼, 엔벤트 같은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들처럼 유명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회사들이 AI가 실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심장과 혈관, 즉 전력과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진짜 숨은 주역들입니다. 결국 AI 시대의 패권 경쟁은 단순히 코드 싸움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진짜 승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바로 와트와 물, 즉 전력과 냉각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디지털 세상의 속도만큼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를 빠르게 혁신할 수 있을까요? AI에 보이지 않는 엔진, 그 거대한 물리적 세계에 대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또 어떤 주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고 올지 기대해 주세요.